자해막다 체포된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 실체적 진실 떠나 사과한다. 그날 밤 도대체 실체적 진실은 무엇일까? 이 실체적 진실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왜 당시에 의원 신분을 감췄을까? 안경 벗은 상태에서 체포가 됐다. 떳떳하면 체포 당시에 내가 국회의원이다라고 왜 밝히지 않았을까? 아무런 해명 없이 곧장 미국행으로 갔는데요. 도피성 출국 아니냐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김광수 의원은요. 요즘 같은 성수기에 미국행 비행기 티켓을 바로 구할 수 있겠느냐. 오래전부터 준비돼 있었던 미국행이다라고 이제 반박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후에 원룸에 왜 다시 갔을까? 김광수 의원은 양복과 안경을 두고 왔기 때문에 갔다라고 하긴 합니다만 일각에서는 정황 입맞추려고 다시 돌아간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다. 너무 많이 알려져 괴롭다. 실체적 진실을 떠나 사과한다. 언론에 마녀 사냥식 얘기가 많다. 모든 당직 즉각 내려놓겠다. 의원직은 안 되니까 당직이라도 내려놓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된 영상 보고요. 이 문제 좀 짚어보겠습니다. 예,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냈습니다. 우선 이번 일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나 사실관계를 떠나서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그리고 저를 사랑해 주시는 지역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가장 핵심이 원룸에서 그 실제로 폭행이 있었는지가 궁금한데요.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에서 성실하게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하겠고요. 여성이 살려달라고 그러고 눈 주위에 멍자국의 흔적이 있었기 때문에 김광수 의원인지를 처음에 몰랐어요. 이 사무실에 와가지고도 몰랐어. 사실 몰랐어. 나가라고 이제 큰 소리로 이제 막 많이 한 달에 한 두세 번은 되니까. 네, 김광수 의원이 말하는 이 실체적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노 변호사님, 변호사로서 김광수 의원의 해명 가운데 충분히 납득이 되는 부분과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은 뭘까요? 이 실체적 진실이 어느 정도 드러났습니까, 이제? 저는 하나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CCTV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 오피스텔 앞에. 예. 그래서 경찰이 보는 거하고 실제 이 김광수 의원이 말하는 게 다르다고 얘기하는데요. 예. CCTV를 보면은 현관문에 이 김광수 의원이 새벽에 갔을 때 바깥에서 현관 비번을 직접 누르고 들어갔는지 피해자가 열어줬는지를 보면 예. 이 누구의 말이 맞는지가 나올 것 같아요. 만약에 현관 비밀번호를 김광수 의원이 너무나 내 집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렇죠. 누르고 들어갔다면 그렇다면 그거는 단순히 선거를 도와준 지인의 집에 자살을 막기 위해서 갔다라고 보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수시로 들락날락하거나 동거했다라는 목격자 증언이 맞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비밀번호를 예. 본인이 이렇게 잘 알고 들어간다는 건 예. 일반적이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근데 만약에 피해자가 또 그 안에서 지금 자살하려고 하는 피해자가 문을 직접 열어주는 것도 사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김광수 의원이 갔다고 해서 무조건 열어주는 것 같지도 않은데 만약에 열어주는데 뭐 시간 텀을 조금 두고 열어줬다든가 아니면은 예. 안 열어주려고 버티다가 열어줬다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것들을 보기만 하면 이 두 분의 관계가 좀 나올 것 같아요. 예. 현관문 앞에 설치되어 있는 CCTV 화면을 통해서 그 두 개만 확인해 보면 된다. 그리고 이날의 CCTV만 볼 것이 아니고 예. 그 전에 CCTV도 확인을 해보면 그 두 분의 관계가 나오죠. 보통 얼마나 이렇게 저장해 두고 있죠? 아파트 관리소나 이런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 그것만 보면 김광수 의원이 몇 회 정도 저 집에 들락날락했는지 그리고 확인해 보면 어떤 식으로 알 수 있다. 들어갔는지. 그러니까 예. 뭐 지인으로 들어갔는지 좀 더 가까운 사이로 들어갔는지가 예. 나오겠죠. 예. 간단하네요.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방법이 네, 의외로.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예. 기본적으로 저는 동대가문손이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기본적으로 사건이 난 직후에 예. 김광수 의원이 이 사건의 수습에 우선한 것이 아니라 예. 바로 미국행에 올랐거든요. 그런 것들이 여러 의혹을 낳을 수밖에 없었고 그러나 이 사건 자체는 본인은 모든 어떤 도의적 책임을 지고 예. 도당위원장을 사퇴하겠다 했는데 이 도당위원장도 사실은 이미 대선 직후에 본인 사퇴 의사를 밝힌 당직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럼요. 예. 근데 이제 이미 그 교체 시기가 앞당겨진 것일 뿐이고요. 지금 도당위원장 사퇴가 중요한 것이 모든 당직 떠나겠다. 예.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생각하는 실체적 진실을 예. 정확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본인 입으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겠습니까? 예. 결국은 이제 몫은 경찰의 의지에 달려 있다. 예. 현역 국회의원이 아니라 이 기본적인 폭행 사건에 대한
경찰청의 어떤 철저한 어떤 예. 수사 의지에 의해서 이 실체적 사실은 밝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저는 그런 판단입니다. 예, 도당위원장은 이미 내놓기로 한 자리니까 이것은 거의 쇼잉에 불과한 거고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모습은 아니다 이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예. 사실 이제 폭행 여부도 관심사입니다만은 사실 이게 좀 민망하긴 합니다만 말초적인 부분에 사람들은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과연 무슨 관계냐, 내연의 관계냐, 아니냐, 뭐 이거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도 밝혀야 될 실체적 진실에 들어가 있는 거죠. 예. 제가 예. 이렇게 앵커 말씀을 제가 대신하면은 사실 그날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예.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국민들이 관심이 가는 거는 김광수 의원의 가계도가 상당히 좀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날의 폭행 여부, 뭐 자살 그걸 떠나서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이 신격호 롯데 전 회장 뭐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제가 여기다 답을 썼잖아요. 아니겠죠, 설마. 예. 하여튼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깨끗하게 성명이 되도록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해주셔도 되네요. 알겠습니다. 예. 양 이사장님. 예. 아이고 뭐 일단 질문에 답을 하면 실체적 진실을 두고 예. 미국으로 떠나 사과드립니다. 뭐 이제 요 정도 아닐까요? 그래서 실체적 진실이 뭘까? 여성 얼굴에 멍이 들었는데 그 멍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두 번째 남편이라고 했는데 저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예. 멍과 남편은요 동네 주민들이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경찰이 이야기했던 내용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무명의 국회의원 김광수 의원이 전국구가 되고 전 국민들이 김광수 의원이라는 그 국회의원을 알게 된 사건인데 예. 어떻게 미국에 가서 건 일주일 동안 버티고 앉아 있었을까? 저 부분에 대해서 강심장일까? 사건 무마용일까? 이 부분도 상당히 미스테리한 그 알겠습니다. 예. 처신이었다고 봅니다. 근데 이 김광수 의원이 해명한 것 가운데 곧장 미국행으로 간 것과 관련돼서 미국 비자를 받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 성수기 때 미국 비행기 티켓을 구하는 게 이렇게 간단한 건 아니잖아요. 이게 뭐 사건 저지르고 나서 야, 나 빨리 미국으로 도망가야겠다. 이렇게 해서 간다고 해서 비행기표가 바로 구해지는 거 아니기 때문에 이 해명은 어떠세요? 좀 신빙성이 있어요? 비자라는 거는요. 예. 저게 출입국 그 영수증도 아니고 비자는 보통 3년, 5년, 뭐 7년 이렇게 10년 뭐 이렇게 미국에 가족이 있는 상황에서 김광수 의원 같은 경우는 비자가 그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던 거고 그래서 비자 이야기를 갑자기 했단 말이에요. 그건 이상하다. 예, 급하니까 저 비자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비행기표의 그 싹게 문제를 예. 만 이야기를 했었으면 저게 일정하게 설득력이 있어요. 비수기 때 사서 성수기에 타는 비행기 싹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비자를 꺼냈다는 건 비자가 그럼 오늘 신청해갖고 내일 미국 가려고 예. 뭐 오늘 비자 받아서 내일 미국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비자는 이미 일찍이 받아놓고 이미 미국에 가족이 있는데 저는 오히려 저 비자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미국으로 그 어쩔 수 없이 가야 됐다라는 그 당위적 그 설득력을 떨어뜨렸다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게 그게 오히려 또 이제 본인의 발목을 잡는 저는 발언이 그렇게 될 수도 봅니다. 있다. 예. 황 소장님. 예. 저는 그분이 말하는 실체적 진실만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 3일에 한 번씩 지역 구민의 집을 들렀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건 뭐 본인이 말한 건 아니지만 주변에서 그렇게 진술을 하죠. 그리고 새벽에 지역 구민이 자살한다니까 그걸 말리려고 새벽에 쫓아갔다가 그 자살을 말리다가 폭행까지 했던 나의 이 지역 구민을 사랑하는 성의를 몰라주고 이상한 쪽으로만 생각을 하냐. 이것이 김광수 의원이 말하고자 하는 실체적 진실이라 보는데요. 문제는 이런 실체적 진실이 정말 이대로라고 하면 정말 지역을 몸을 던져서 관리하는 훌륭하신 분이잖아요. 그렇다면 이걸 갖다가 외국으로 나가실 게 아니라 다음 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나처럼 전국에 국회의원 하는 사람 중에서 지역구를 열심히 관리하는 사람이 있냐 하고 기자회견만 하면 끝나버릴 일을 저렇게 나가버리면서 지금 이제 한참 있다 왔는데 번지고 있는 의혹을 이렇게 덮을 길이 없죠, 지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혹, 의문점들은 남고 있는데 김광수 의원의 해명은 그 의혹들을 다 풀어주기에는 여전히 좀 부족하다 이런 상황이군요. 예, 차 교수님. 예, 뭐 저는 김광수 의원이 지금 실책 진실을 떠나서 미안하다는 것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과라는 말에는 어쨌든 무리를 빚어서 미안하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김광수 의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앞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요. 뭘 다 알려고 그러느냐 하는 뜻인 것 같습니다. 뭐
공인이긴 하지만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라도 그걸 내가 일일이 다 국민들에게 알릴 이유가 있느냐. 아마 본인 입장에서는 뭐 민의의 대변자로서의 사회적 책임, 도덕심 이러한 것보다는 우리 사회가 일종의 공인들의 사생활에 대한 관음점, 뭔가 좀 이렇게 엿보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의 불순함에 대해서 오히려 이 본인이 이 좀 먹긴 사람이 성낸다고 국민들에게 질책하는 모습처럼 보여서 참 듣기가 좀 거시기 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 50대 여성 이 선거 운동을 도와줬던 지인이라고 하는 이 여성은 왜 침묵을 지키죠? 이 여성이 김광수 의원과의 관계 또 그날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좀 털어놓으면은 쉽게 실체적 진실에 좀 갈 수 있는데 이 여성은 지금 침묵 상태인가요? 노 변호사님? 지금 여성은 본인은 처음에는 폭행을 당했다라고 했지만 폭행을 당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처음에는 이제 남편이라는 말을 했다라고 이제 알려지고 있지만은 그 이후에는 이제 그 말을 공식적으로는 그 경찰이 내린 쪽엔 하지 않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그날 사건이 있었던 날 본인이 당황하고 흥분해서 말했던 것들을 조금 이렇게 해소시켜버리고 싶은,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 같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사건은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여기에 대해서 처벌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고요. 더더군다나 지금 경찰이 봐주기 수사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너무 심각하게 커진 상황이어서 경찰 쪽에서도 이것을 신중하게 지금 고려하고 있고 결국 이 여성의 얘기 자체에 대해서도 신빙성이 별로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김광수 의원이 미국으로 간 사이에 또 미국에서 한국에 있는 이 여성과 또 어떤 연락이 주고받았는지 그 부분도 아마 통화 기록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한번 좀 확인해 봐야 될 필요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스테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고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김광수 의원의 처신 얘기를 하는 게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국민 여론은 상당히 좀 싸늘한 상황입니다. 직접 화면 통해서 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저는 국민의당의 도당위원장직과 그다음에 정책 정도위원장직 모든 당직을 즉각 내려놓고 그동안 지방의원 그리고 국회의원으로서 살아온 한 20여 년에 가까운 정치 인생을 자숙하고 반성하고 성찰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한 점 무혹 없이 밝혀질 수 있도록 적극 경찰 수사에 협조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건 초기에 왜 그 국회의원 신분을 밝히지 않으셨는지. 그건 뭐 조사에서 다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잠깐만 그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 왜 경찰 조사를 안 받았다고 하셨는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경찰 조사에서 다 밝히겠습니다. 잠깐만요. 근데 하나만 마지막으로 그 언론에서 그 바라보는 이 사건과 그다음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 사건이 다른데 원룸 그 CCTV를 공개할 의사가 있는지. 그게야 뭐 경찰 측에서 알아서 하시겠죠. 이상입니다.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이제 많이 분들이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나름 어떤 분들은 또 뭐 해명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다수의 사람들은 뭔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직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김광수 의원의 거취 문제 이거를 논의하는 것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좀 이른 감은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세요? 이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 미국으로 갔다가 하루 먼저 귀국을 해서 기자들한테 해명을 했는데 여전히 의혹은 좀 남는 이 일련의 어떤 행동들, 처신, 또 거취 문제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떻다고 보세요? 대한민국 국회의원 신분에서 어느 정도로 좀 잘하고 계신 것인지. 글쎄요. 저는 제가 들을 때는 이게 초선 국회의원이거든요. 김광수 의원이. 그래도 기초 도의원. 자, 그런데 제가 드리고 단 얘기도 그겁니다. 초선 국회의원이지만 지방의원, 시의원, 도의원, 또 도의회 의장, 그다음에 국회의원까지 어찌 보면 한 20년 이상을 전라북도 정치권의 어떻게 보면 토착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해명을 보면서 아마 김광수 의원 말만 들으면 이런 겁니다. 내가 너무 친절해서 문제가 된 사건이다.
근데 이것은요, 위법 여부를 떠나서 부끄러운 일이고요. 저는 처음부터 굉장히 김광수의 떳떳했어야 된다. 예. 그리고 해명 과정을 보면 기본적으로 대단히 경찰을 믿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경찰이 다 알아서 잘 해줄 거야. 예.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을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더더욱 그래서 예.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위법도 위법이지만 기본적으로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이고 공인으로서의 처신을 아마 문제 삼는 예. 것이 아닌지 저는 좀 더 김광수 의원이 공인답게 당당하게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역할하는 것이 지금은 가장 예. 나은 처신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 아까도 뭐 한경수 소장님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저렇게 열심히 지역구를 다니고 새벽까지 예. 그 지역 유권자들을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면 경찰에 가가지고 국회의원이라고 당연히 밝혀야죠. 그리고 예. 유권자를 보살피러 갔다라고 밝혀야죠. 가장 이 미스테리한 부분들은 국회의원을 안 밝혔다라는 부분입니다. 예. 그런데 더 미스테리한 부분은 경찰에서 어떻게 그 지역의 국회의원을 그리고 그 지역에서 20년 동안이나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김광수 의원을 못 알아봤을까가 더 신기한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아무리 안경을 벗고 있었어. 또. 아니, 안경을 벗고 있으면 못 알아보나. 그거는 말도 안 돼요. 한 번씩 화면에 나왔던 제 얼굴도 시골 가면 다 알아보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이 부분에서 저는 경찰이 그다음에 두 번째 해명이 더 황당합니다. 예. 컬러링을 듣고 국회의원 김광수입니다 하고 나서 김광수인 줄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도대체 경찰이 이야기할 수 있는 답변이 아니다. 저는 그래서 김광수 의원과 경찰 간에 있어서 모종의 썸씽이 있다. 예. 나는 이 부분들에 있어서 더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뭐 의혹을 갖는 것은 뭐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이 시점에서 경찰과 또 김 의원의 유착 관계까지 가는 것은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렇죠? 예. 자, 노 변호사님 보겠습니다. 원래 안경을 벗었기 때문에 모른다는 건 조금 부적절한 것 같고 그 경찰의 그 현행범으로 지금 예. 체포돼서 가셨기 때문에 분명히 주민등록번호하고 이름하고 주소 이런 것들을 말을 했을 거거든요. 그럼 경찰 그 데이터베이스에 그걸 치게 되면 예. 신분이 나와요. 그래서 그 옆에 특기사항 같은 것도 적어졌기 예. 때문에 그분이 국회의원이라는 거를 당시에 몰랐다는 것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예. 어쨌든 본인 입장에서는 경찰 조사 때 스스로가 신분을 밝히지 않았던 것이 첫 번째 가장 문제인 것이고 두 번째 사건 당일 묻지마 출국을 했던 것도 예. 문제이고 또 수갑차고 경찰서로 갈 정도로 현행범 체포될 정도로 상황이 험악했는데 예. 그런 상황을 연출한 것도 문제인 것이고 귀국 후에 해명이 부적절하고 애매한 것도 문제인 것이고 현재 뭐 당직을 내려놓겠다 예. 정도로 모든 걸 끝내고자 하는 것도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자꾸 이제 경찰과의 관계가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역에서 기초의원부터 쭉 시작해서 한 20여 년간 지역 정치를 하다 보면은 지구대우, 그러니까 예전으로 치면 이제 파출소죠. 파출소에 있는 순경들조차도 다 알아보나요? 그 정도로 유명 인사가 되나요? 지역에서는? 차 의원님, 그래요? 차 교수님, 네, 죄송합니다. 그럴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보통 지구대에 있는 그 예. 경찰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지금 신입 경찰들이 많이 배치되니까 그리고 예. 뭐 공교롭게도 그날 밤에 이 출동을 나간 경찰이 그 만약에 신입 경찰이었다고 한다면 김광수 의원을 못 알아봤을 가능성은 있죠. 그러나 그 지역에서 최소한 경찰 생활을 한 최소한 2, 3년을 했다고 한다면 그 지역에서 뭐 지금 지방에 의해서 꽤 오랫동안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뭐 전북도의 의장까지 한 정도라고 한다면 아마 이름 석자를 김광수라는 이름 딱 듣는 순간 그 감을 캐치를 못했다고 한다면 그 경찰로서의 약간 자질에도 문제가 있다는 뭐 비판이 되고 예, 예. 충분히 들을 수 있을 거겠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예. 한다면 이런 뭐 지금 패널 분들의 그 말씀 자체가 그 의심이 좀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어쨌든 뭐 이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김광수 의원이 자신의 신분을 은폐했다는 부분, 뭐 본인이 그렇게 그 도와준 선거운동을 도와준 지인이 예. 위박한 상황에서 도와주러 갔다고 한다면 그럼 떳떳하게 자기 신분을 밝혀야죠. 그것을 안 밝혔다는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급히 지금 도피하듯이 떠난 예. 부분, 이 부분도 일종의 소나기 올 때는 일단 피하고 보자는 그런 심리가 작동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이고 세 번째는 지금 돌아와서도 실체적 진실을 떠나라는 그 말 자체에 있는 겁니다. 예. 실체적 진실을 본인이 밝혀야죠. 그걸 왜 떠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 이건 뭐 말 그대로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처신의 문제가 있다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분들 모두가 이제 좀 상당히 좀 비판적으로 이 처신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본인께서는 이 마녀 사냥식이다. 자기 지금 마녀 사냥을 당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과거에 보면 뭐 국회에서 이렇게 문자를 보내다가 사진이 찍혀가 예. 뭐 이런
어떤 사생활에 조금 이런 분 또는 뭐 음주운전을 하고 가다가 또 뭐 그렇게 되어서 지금 이런 것과 유사한 의심을 받는 분들이 있었죠. 근데 그런 분들은 그냥 세월이 지나면서 다 덮어졌습니다. 근데 왜 이번에 이 사건만 특별히 문제가 되느냐? 이것은 경찰이 아마 몰랐을 겁니다. 알았다면 수갑을 안 채웠겠죠. 초기에 체포 단계에서는요. 본인이 자기 신분을 감추려고 하니까 아마 경찰이 현장에서 벌어진 신고를 받고 갔고 현장에서 벌어진 폭행의 흔적이 쌍방의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니까 당연히 수갑을 채워서 연행을 했고 이제 서로 가서는 아마 다 알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이 이제 수습 단계에 갔는데 소문이 많이 나버린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왜 김광수 의원만 이렇게 문제가 되는가 하는 부분은 쌍방의 폭행이 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갖다 김광수 의원이요 여성운동원과 특별히 친한 관계가 뭐냐라고 지금 한간에서는 좀 말초적인 의미까지 포함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그 폭행의 전말 또 그날 갔던 부분을 사고 직후에 밝히고 일관된 입장을 유지했다. 또 필요하다면 여성이 뭐 이렇게 언론 앞에 나선다든지 이렇게 했다면 지금처럼 되지 않았을 건데 이제 외국어로 출국을 하면서요. 초기 대처가 매우 잘못되어 갔기 때문에 지금 사건이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차 의원님. 제가 같은 이제 정치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김광수 의원이 한 얘기가 정말 사실이라면 대단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지역에서 정말로 진짜 자살할 위험이 있는 지역 구민, 선거 구민을 내가 긴급하게 뛰어가가지고 그 사람을 구했어요. 그렇죠? 내 손에 상처까지 입어가면서. 그렇죠? 몇 번을 꾸몄더라도 15번을 꾸몄다는가? 그 정도로 이렇게 해서 이분을 구했다. 이거는 미담 중에 미담 아니에요. 다음 선거 때 이건 다른 당상이거든요. 근데 왜 이분이 자기 신분을 속였을까? 그리고 왜 이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바로 미국으로 갔을까? 이분은 천사야, 천사. 좋은 일 했는데 왜 황급히 미국으로 갔을까? 그러니까 자기의 미담을 세상에 알려지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응? 그러네요. 그렇죠?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그래 이분은 정말로 저 같은 정치인이 보니까 진짜 고개 숙여지네. 예? 우리는 이런 거 어떻게 하면 이거 딱 터지자마자 속으로 겉으로는 아닌 척해도 속으로 이거 다음 선거 따놓은 당상이야 이랬을 텐데 이분은 다 그거 그냥 나의 선언을 세상에 알리지 마라. 이건 뭐 그냥 진짜 21세기 예수네. 알겠습니다. 뭐 대단하십니다. 존경스럽습니다. 지역 구민의 위험에 처한 지역 구민을 구하고 그렇죠. 그게 알려질까 호련히 미국으로 빨리 갔다. 얼마나 멋있어요. 표표히. 나이스. 알겠습니다.